이번 시간은 짧은 영상을 직접 만들어 보면서 여러분들이 생성형 AI를 어떻게 활용하면 되는지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생성형 AI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위쪽 링크를 참고해 주세요. 저는 첫 번째로 한국형 챗 GPT로 불리는 리튼이라는 사이트를 이용할 거고요. 자, 이 리튼에 접속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글로 리튼이라고 검색하셔도 되고 WRTN이라고 하셔도 돼요. 자, 이 리튼 사이트를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클릭. 자, 그러면 이렇게 메인 화면이 나오게 되고요. 비교적 최근에 업데이트가 돼서 이곳에다가 프롬프트, 즉 명령어를 입력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먼저 로그인 버튼을 눌러주겠습니다. 로그인을 안 하시면 저장되는 대화의 개수가 제한이 될 거예요. 자, 로그인 눌러서 저는 카카오톡으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전에 작성했던 프롬프트들을 왼쪽 편에서 볼 수가 있고요. 저는 만들어 놓은 게 있기 때문에 여기 유명인물의 명언 5가지를 인물 명언 순으로 표로 만들어 달라고 명령어를 입력했습니다. 그랬더니 인물과 명언 순으로 표가 준비가 됐고요. 지금은 5가지 정도밖에 안 되지만 여러분들이 영상 같은 데 사용하실 그런 콘텐츠를 제작할 때는 대량의 데이터를 사용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 자체를 파일 포맷으로 아예 저장을 해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죠? 자, 그러면 이 인물과 명언을 그대로 드래그를 해서 오른쪽 마우스 클릭 복사를 하겠습니다. 검색창에 구글 드라이브라고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아래쪽에 개인용 클라우드 스토리지 및 파일 공유 플랫폼이라고 나오네요. 자, 여기를 클릭하시고요. 로그인 버튼을 한번 눌러볼게요. 자, 이렇게 로그인이 됐고요. 왼쪽 편에 보시면 신규라고 있습니다. 여기를 클릭해서 스프레드 시트를 새롭게 만들어 줄게요. 자, 이렇게 엑셀 파일이 열렸습니다. 첫 번째로 해줄 거는 이 문서의 제목을 정해주는 거겠죠? 자, 이곳에다가 유명 인물 명언집 이렇게 적고요. 엔터를 쳐주시면 돼요. 자, 얘를 많이 쓸 것 같으면 즐겨찾기로 등록을 해주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동 부분을 눌러주시면 이 파일이 위치할 곳을 직접 정해줄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 생성형 AI 부분에 할 거고요. 화살표 눌러주시면 안쪽으로 들어와요. 그래서 새롭게 폴더가 필요하시면 이 부분, 새 폴더를 눌러서 폴더를 하나 만드시면 되고요. 저는 이그젠플에 그대로 하겠습니다. 자, 이미 저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곳에 계속 자동으로 저장이 되는 거죠. 자, 중요한 거는 이곳에다가 이제 데이터를 입력할 때 더블 클릭해서 셀 안에다가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 셀 자체가 선택이 되어 있는 상태로 컨트롤 V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인물과 명언 이렇게 포함이 됐죠? 표로 잘 정리가 됐고요. 위쪽에 파일 부분에 가서 아래쪽에 다운로드에 쉼표로 구분된 값을 선택하셔야 돼요. CSV 파일 형식이거든요. 요걸 눌러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탐색기 창에 다운로드 탭을 눌러보시면 여러분들이 방금 다운로드한 파일이 위치할 거예요. 요걸 폴더 열기로 눌러주세요. 폴더 열기. 그래야지 이 파일이 어디 있는지 한 번에 찾기가 쉽거든요. 네, 이 파일을 갖고 이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아래쪽에 있는 사진들은 제가 이 인물들을 미리 다운로드 받아 놓은 겁니다. 자, 혹시 이런 사진들 말고 나는 직접 이미지를 제작해서 사용하고 싶어요 하시면은 이런 마이크로소프트 코파일럿이라든지 아니면 이미지 크리에이터, 또 제가 이전에 영상을 만들었던 파이어플라이 이런 곳에서 필요한 이미지들을 제작해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간단하게 보여드리면 이 마이크로소프트 코파일럿이라고 검색을 해보시면요. 아래쪽에 코파일럿 AI 나오죠? 위쪽이 아니라 이 아래쪽이에요. AI. 자, 여기를 클릭해 보겠습니다. 그럼 이런 사이트로 들어오게 되고요. 여기서 무료 버전의 코파일럿 사용해보기. 자, 그리고 로그인을 하시면 이런 창이 나오게 되는데 이 아래쪽에 프롬프트에 마찬가지로 명령어를 입력해서 이미지를 제작한다든지 아니면 대화형으로 문서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밀키트에 대한 카드 뉴스를 제작한다고 하면은 이 밀키트 자체의 그림이 또 필요하겠죠. 그럴 때 제가 한번 이런 명령어를 입력해서 밀키트를 보고 좋아하는 사람들을 그려줘 라고 했더니 이런 식의 이미지들을 구현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명령어가 정확할수록 조금 더 정확한 그런 결과물을 얻을 수가 있겠죠. 이 밀키트라고 검색했는데 사실 뭐 요거를 밀키트로 먹진 않잖아요. 네, 그래서 조금 더 명령어를 구체적으로 내가 명시해서 원하는 값을 얻어낼 수 있게 훈련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자, 어쨌든 이런 식으로 이미지도 얻을 수 있다는 걸 알려드린 거고요. 이제 우리는 캔바라는 사이트를 가보겠습니다. 자, 검색창에 캔바, 한글로 캔바라고 하셔도 되고요. CANVA라고 적어주시면 자, 이런 사이트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캔바 한번 들어가 볼게요. 첫 메인 페이지가 나오게 됩니다. 위쪽에 가입부터 해주셔야 되고요.
자, 여러분들 가입 버튼 눌러서 이곳에 모두 클릭하신 다음에 동의 및 계속하기 눌러주시면 돼요. 자, 저는 구글로 계속하게 하겠습니다. 자, 우린 이곳에서 유튜브 쇼츠 크기를 제작해 보겠습니다. 자, 위쪽에 이 검색창에다가 쇼츠라고만 입력을 해보시면요. 그럼 아래쪽에 유튜브 쇼츠라고 나와요. 자, 물론 여러분들이 원하는 문서의 크기를 직접 재단해 주셔도 되는 거예요. 저는 일단 이걸로 할게요. 쇼츠. 자, 클릭해 보시면 그러면 이렇게 템플릿들이 나오게 되는데, 템플릿은 어려운 게 아니라 그냥 미리 만들어져 있는 디자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는 아예 없는 상태로 시작할 거기 때문에 이 빈 유튜브 쇼츠 만들기를 클릭하겠습니다. 자, 클릭. 그리고 혹시 이런 곳이 이렇게 봤을 때 여러분들 영어로 되어 있는 분들은 이곳에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해서 한국어로 번역하시면 됩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다시 이쪽으로 와서 가장 첫 번째로 해야 되는 거는 문서의 이름을 좀 정해주면 좋겠죠. 파일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다가는 유튜브 쇼츠 영상 이렇게 이름을 지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엔터 치시면 되고요. 이 아래쪽에 사이즈 나와 있죠. 1080에 1920. 이게 이제 Full HD, FHW라고 되어 있는 그런 사이즈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위쪽에 크기 조정 및 변화한 부분은 왕관 표시가 있는데, 이렇게 왕관 표시가 있는 것들은 프로 버전으로 유료 버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차피 지금 대량의 이미지들을 처리하기 위한 메뉴를 사용하려면 유료 버전을 써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프로 체험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0일까지 무료로 사용할 수 있거든요. 저는 이미 유료 버전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다른 계정을 로그인했습니다. 자, 여기에 캔바 프로 사용해보기 눌러주시면은 무료 체험 시작하기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자, 여기를 클릭해 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 30일까지는 취소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학습하는 동안에 일단은 무료 버전을 사용해 보시고, 그 다음 필요하면은 그때 결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무료 체험이 종료되기 전에도 알려주니까 어디 메모를 해 놓으셨다가 안전하게 한 3주 조금 지난 다음부터 구독을 취소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일단 실수로라도 이거를 결제할 때 큰 돈이 나가면 안 되니까 월간으로 이렇게 표시하겠습니다. 자동 결제 월간. 그다음에 0원이라고 나와 있죠. 자, 다음 눌러주시면 신용카드를 등록하라고 나오고요. 이건 실제로 결제되는 금액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카드 번호하고 보안코드 이런 것들을 좀 적어주시면 되는데, 아마 핸드폰에 있는 이 모바일 카드는 보안코드가 안 나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실물 카드를 보시면서 직접 등록을 해주시면 돼요. 자, 꼭 어디 메모해 놨다가 한 25일차 정도 되면은 여러분들이 구독을 취소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취소하지 않으면 구독이 시작되니까 그 부분만 좀 유의해서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건 일단 닫아줄게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유료 버전을 사용한다는 가정하에 설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캔바는 미리 캔버스랑 굉장히 비슷해요. 그래서 왼쪽 편이 이제 메뉴들이 있는 거고요. 디자인은 디자인 관련된 거, 요소는 이런 스티커라든지 아니면 말 그대로 엘리먼트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이콘들, 이런 프레임, 그리드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거든요. 그리고 텍스트는 글자를 적어줄 수 있는 겁니다. 브랜드 가보시면은 여기에 저는 로고를 올려놨는데 여러분들의 로고가 있다면 이곳에 올려주시면 되고, 뭐 색상이라든지 글꼴 이런 것도 같이 지정을 할 수가 있겠죠. 이건 필요하신 분들만 하시면 돼요. 자, 업로드 항목이 중요한데, 우리가 가진 이미지 또는 음악 같은 걸 올릴 때 이 업로드 탭을 이용합니다. 여기 있는 5개의 항목들을 여기다가 이렇게 가져다 놓으시면은 이미지가 가져와지는 거예요. 굉장히 쉽죠? 그리기는 말 그대로 직접 손으로 이렇게 그리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태블릿 같은 거 있는 분들은 여기 연결해서 사용하시면 되겠죠? 프로젝트는 따로 보실 건 없고요. 여기 폴더 자체를 관리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우리는 유튜브 쇼츠 영상 안에다가 뭔가를 하는 거죠. 이게 굉장히 편한 게 뭐냐면은 처음부터 무겁게 프로그램을 만든 게 아니라 이 앱 부분을 눌러보시면 하나하나 내가 필요한 기능들을 붙여나갈 수 있습니다. 익스텐션이라고 하는데, 이 아래쪽에 조금 내려보시면 캔바의 다양한 기능들을 이제 하나씩 붙여 넣을 수가 있는 거죠. 이 중에서도 우리한테 지금 당장 필요한 메뉴는 대량 제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건 유료 버전에서만 나오니까 어쩔 수 없이 방금처럼 진행을 한 겁니다. 대량 제작을 눌러보시면은 왼쪽 편에 이제 확장 기능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물론 필요 없으면 X를 눌러서 이렇게 다시 없애줄 수도 있고요.
자, 다시 한번 대량 제작 눌러서, 자, 이 대량 제작은 공통의 포맷, 예를 들면 디자인을 얘기할 수 있겠죠. 같은 디자인인데 내용만 바뀌는 것들, 그런 것들을 제작할 때 바로 이 데이터 대량 제작을 이용합니다. 데이터를 업로드 해볼 거예요. 물론 업로드할 데이터 자체가 많지 않다면 여러분들이 직접 수동 입력을 해서 여기 아까 written에 있던 거를 그대로 복사한 거를 여기 클릭하고 붙여넣기 하셔도 됩니다. 이런 식으로요. 인물과 명언, 나머지 1행부터 5행까지, 이걸 행이라고 그러고 여기를 열이라고 그러거든요. 인물과 명언 열, 이렇게 해서 완료를 눌러주시면 데이터가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할 때는 직접 여러분들이 드래그를 해야 되잖아요. 꼭 요게 지금은 뭐 5줄밖에 안 되니까 직접 드래그 하는 게 어렵진 않지만, 이렇게 안 하고 자료의 양이 방대할 때는 이게 파일로 이렇게 저장을 했었잖아요. CSV 파일. 그래서 얘를 데이터를 업로드 할 겁니다. 그래서 얘를 이렇게 선택하고 열기 하면은 값은 똑같죠? 명언과 인물 이렇게 같이 들어왔어요. 얘를 실질적으로 어떻게 활용하면 되는지 보여드릴게요. 자, 우리 아까 전에 했던 업로드 항목에서 마하트마 간디를 먼저 가져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있는 인물이기도 하고요. 자, 이미지를 이렇게 가져오게 되면은, 자, 크기를 늘리거나 줄일 땐 그냥 여기를 자꾸 늘려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Alt키를 누르면 사방으로 줄어들거나 늘어나게 됩니다. 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움직일 때 이렇게 선도 나타나죠? 어디가 가운데인지 잘 알려주는 그런 정렬선이고요. 중요한 거는 더블 클릭해서 이 이미지의 크기를 조금 조정할 수 있습니다. 요거는 프레임은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클리핑을 시키는 거예요. 우리 눈에 어디까지 보이게 할지. 자, 이렇게 놓고 더블 클릭하시면 바깥으로 나오게 됩니다. 자, 여기다가 저는 텍스트를 추가해 볼게요. 텍스트 선택해서 텍스트 상자 추가하겠습니다. 자, 조금만 크게 해볼까요? 이렇게. 그리고 바깥쪽을 클릭했다가 여기 다시 선택해 주셔야 돼요. 이 안쪽에서 있을 때는 아마 안 움직일 겁니다. 그래서 바깥쪽 클릭했다가 선택하고 가운데 정렬해 주고, 얘 색깔을 내가 직접 정하기 위해서 이 부분 클릭하시고, 어떤 색깔로 해볼까요? 살짝 이런 색깔로 해볼까요?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놨고, 그 다음에 크기도 정할 수가 있겠죠? 뭐 80 하고 엔터를 딱 쳐주시면 여기다가 80 엔터 쳐주시면 80포인트 글꼴로 됐습니다. 글꼴 자체도 저는 폰트를 요걸로 바꿔볼게요. 네버랜드. 제목이 되니까. 여기 이제 인물이거든요, 인물. 자, 혹시 뭐 실수로 선택하고 딜리트 잘못했다 하시면 컨트롤 Z 눌러주시면 돼요. 자, 이거를 그대로 복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른쪽 마우스 클릭해서 복사를 하셔도 되고요. 만약에 또 선택이 이렇게 되어 있다 하시면 일단 바깥쪽 클릭했다가 다시 선택하시면 돼요. 복제 해주시면 2개 복제가 됐고, 여기다가 놔주시는데, 얘의 글꼴은 저는 이제 본문이니까 얘는 좀 약하게 민들레로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한 40포인트 해볼까요? 40포인트. 글자의 색깔도 요거 말고 이제 검정색에 가깝게 좀 해볼게요. 이렇게. 정렬도 있는데 요거는 이제 왼쪽으로 정렬할지 오른쪽으로 정렬할지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거죠. 텍스트 크기에 따라서 좀 달라집니다. 저는 일단 요거를 가운데 정렬로 하는 걸로 맞출게요. 이런 텍스트라든지 이미지들은 개별적으로 선택해서 애니메이션 이런 것도 줄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하면 이런 효과가 나타나게 되는 거고, 효과도 있습니다. 효과. 그래서 슬라이스라든지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필요하신 거를 선택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얘를 유동적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값을 일일이 뭐 마하트마 간디, 다음은 윈스턴 처칠, 이걸 입력을 하는 게 힘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대량 제작이라는 메뉴를 이용한 거고, 자, 이거는 일단 이 대량 제작 메뉴로 가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단락 텍스트를 선택하시고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해서 데이터 연결을 해야 됩니다. 자, 만약에 이렇게 안 하고 아까 우리가 있던 곳에서 하잖아요. 그러면 이런 다른 메뉴에서는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해도 데이터 연결이 나오지 않아요. 자, 대량 제작 부분으로 가서 여기에 선택하고 오른쪽 마우스 클릭 데이터 연결을 하는데, 얘는 이제 인물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인물 선택해 주시면 인물로 바뀌었습니다. 얘는 이제 유동적으로 변할 거고요. 이 아래쪽에 있는 애도 선택하고 오른쪽 마우스 클릭 데이터 연결. 그래서 명언으로 해주시면은 이제 이 부분은 이제 명언이 쭉 나올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아래쪽에 페이지를 보시면은 애니메이션을 만들 수가 있거든요. 5초라고 되어 있는 건 이 한 페이지가 5초 길이다 이런 얘기예요. 다른 데서는 왜 이런 게 안 나오냐면 인쇄 목적으로 할 때는 이런 애니메이션이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유튜브 쇼츠를 만들겠다 해가지고 정하고 들어왔기 때문에 이런 시간을 정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이 페이지를 선택하시면 위쪽에 메뉴 바뀌었죠? 직접 여러분들이 이 길이를 조절해 주셔도 되는데 조절하는 게 정확하게 딱 맞추기 어려울 때는 선택을 먼저 하시고 위쪽에 3.8로 되어 있는 걸 3, 엔터 쳐주시면 돼요. 물론 뭐 배경 색깔이나 이런 것도 이렇게 바꿔줄 수가 있고요. 이런 식으로. 지금은 필요 없으니까 그냥 흰색으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됐고 이 페이지 자체에다가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애니메이션 효과도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위쪽에. 그래서 뭐 세련됨을 눌러주면은 이렇게 바뀌죠. 뭐 비즈니스로 하면은 이렇게도 바뀌고. 네, 요건 원하는 대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이 상태로 괜찮은 것 같아서 대량 제작 부분으로 가서 자, 이제 얘를 계속 부분을 눌러볼게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조절한 크기만큼 이 5개의 항목들이 쭉 생길 거예요. 페이지가. 정말 그렇게 되는지 보겠습니다. 디자인 5개를 생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새롭게 창이 열리면서 자, 마하트마 간디부터 해서 알버트 아인슈타인, 존 F 케네디, 윈스턴 처칠, 마더 테레사 이렇게 잘 나왔죠? 자, 조금 글씨가 이상하게 보이는 거는 여기 있는 시간대가 달라서 그래요. 이 머리 부분을 딱 이거 플레이 헤드라고 그러거든요. 여기를 잡고 이렇게 손 모양이 나올 때 움직여 주시면 애니메이션의 시작과 끝 부분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이렇게 만들었고요. 이제 마지막 마무리로 우리가 여기다가 음악도 넣어 보겠습니다. 자, 음악은 이제 상업적으로 좀 안전한 걸 써야지 여러분들도 안심이 되잖아요. 그래서 웬만하면 그냥 유튜브 이걸 이용해 주시는 게 좋아요. 유튜브에 접속을 해 주시고 오른쪽에 프로필 부분 로그인 버튼을 눌러주시면 저는 요 아이디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요걸로 하겠습니다. 선택해서 아래쪽 보시면 유튜브 스튜디오라고 있어요. 유튜브 스튜디오 눌러주시면 여러분들의 대시보드로 이거 이제 게시판이거든요. 여러분들의 채널의 전반적인 상황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여기다가도 누가 구독을 해주셨네요. 자, 이 아래쪽에 보시면 오디오 보관함이라고 있습니다. 오디오 보관함. 예전에는 유튜브 오디오 라이브러리라는 사이트가 따로 독립되어 있었는데 이제 아예 통합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스타일의 음악을 여기서 들으면서 직접 플레이 버튼을 눌러보시면 이런 식으로 음악이 나오는 거 보이시죠? 자, 스타일 같은 거를 직접 정할 때는 여기 있는 필터 부분을 눌러보시면 됩니다. 필터를 눌러서 자, 저는 분위기로 밝음 한번 가볼게요. 밝음 여러 가지 할 수도 있어요. 행복도 체크해 주시면 2개 선택이 됐고 적용 눌러주시면 이 2가지 필터링이 된 음악들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에 오른쪽 부분에 보시면 원래 이 유튜브 안에 대부분의 음악들은 라이센스가 다 이렇게 수익 창출 동영상을 포함한 모든 동영상에서 오디오 트랙을 사용할 수 있다. 저작자 표시 필수 아니다. 나와 있는데 가끔 가다가 뭐 10분이 넘어가는 좀 대작 음악들이 있어요. 뭐 영화 같은 데 쓰거나 다큐멘터리 이런 데 쓰는 음악들인 것 같은데 그런 음악들은 이런 저작 관련 사항을 명시하라 이런 경우도 있으니까 쓰기 전에 항상 여기를 이렇게 확인해 보는 습관을 들이시는 게 좋고요. 이제 내가 이게 마음에 든다. 이 음악이 자, 마음에 든다 하시면 마음에 드는 거를 오른쪽 부분에 오프라인 저장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mp3 파일로 저장이 될 거예요. 이렇게. 자, 마찬가지로 폴더 열기를 눌러서 이 파일이 어디 있는지 확인하시고 자, 우리 위쪽에 다시 한번 유튜브 쇼츠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내가 가지고 있는 파일을 올릴 때는 업로드 항목을 가주시는 거죠. 여러분들의 탐색기 창에서 방금 전에 다운로드 받은 거를 이렇게 올려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알아서 이미지는 이미지대로, 동영상은 동영상대로, 오디오는 오디오대로 이렇게 분류가 될 거예요. 쉽게 여기서도 들어보기를 할 수 있고요. 자, 저는 이 음악을 그대로 끌어서 여기 음악 놓기라고 되어 있는 부분 보이시나요? 여기다가 이렇게 놔주시면 되고요. 이거 길이를 이제 조정할 수 있는 건데 일단 놓고 나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다가 탁 놨더니 음악이 됐고 지금은 완전 시작부터잖아요. 여기 플레이를 눌러보시면 완전 시작부터 음악이 나오기 때문에 저는 음악 자체가 좀 진행이 된 상태에서 시작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여기다 클릭하신 상태로 왼쪽으로 쭉 당겨주시면 시작되는 위치가 바뀝니다. 그럼 좀 어느 정도 중간 정도 위치에서도 시작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길이만큼 얘도 조정이 가능해요. 근데 어쨌든 끝나는 점은 맞춰주시는 게 좋겠죠? 그래야지 음악 없이 갑자기 음악이 뚝 끊기면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끝부분, 시작과 끝부분은 좀 맞춰주시는 게 웬만하면 좋은 것 같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이동도 할 수 있다. 네, 여기까지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음악 자체에도 여러분들이 효과나 조정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얘를 선택하면 항상 위쪽에 메뉴들이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오디오 효과를 클릭하시고 페이드인은 처음 시작할 때 내가 서서히 시작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플레이 헤드를 앞쪽에 놓고 하면 천천히 나오죠. 자, 위쪽에 페이드 아웃도 켜주시면 서서히 사라지게끔 만들 수 있어요. 자, 여기 끝부분에 가서 이렇게 작아지게끔 만드는 효과도 만들 수가 있고요. 뭐 조정은 개별적인 파일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되는 거는 여러분들 조정해 보시면 되고 비트 싱크라는 거는 얘가 알아서 좀 맞춰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기능이 필요하시면 그냥 자동으로 표시해 주셔도 되고요. 필요 없으면 그냥 취소하셔도 되고. 저도 이게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네요 지금. 네, 뭐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죠? 자, 일단 제가 스페이스바 누르면 플레이 버튼을 할 수 있고 다시 누르면 정지 버튼도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런 장면들이 있는데 여기 중간에다가 이 페이지의 중간에 가져가면은 전환을 추가할 수 있어요. 위쪽에 있는 건 페이지를 추가하는 거고 여기 페이지와 페이지 간의 트랜지션이라고 하죠. 전환 추가. 여기 있는 아래쪽에 있는 버튼을 눌러주시면 내가 다음 화면을 어떻게 나타나게 할지 혹은 지금 화면을 어떻게 사라지게 할지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자, 제가 흐름으로 눌러보면은 한번 해볼게요. 여기 뭔가 이제 또 색깔이 바뀌었죠? 여기다가 놓고 플레이 버튼 시켜보면 이런 식으로 바뀌는 거예요. 영상이. 기본적으로는 이 페이지마다 얘가 세련됨이라는 이런 우리가 아까 애니메이션을 줬었는데 요거 말고도 페이지와 페이지 사이에도 이런 장면 전환도 추가를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요거는 여러분들께서 원하는 거를 직접 이렇게 추가를 해주시면 됩니다. 선으로 닦아내기라든지. 그런데 이런 애니메이션 효과까지는 줬는데 제가 요거를 하나 안 했죠? 여기서 보시면 간디는 간디인데 알버트 아인슈타인으로 됐을 때 이미지는 바꿔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이미지를 선택해 보시고 그 다음에 아까 우리가 했던 건 업로드 항목 부분에 있었죠? 그래서 이미지 가보시면 얘네 이제 알버트 아인슈타인으로 바꿔야 돼요. 알버트 아인슈타인을 여기다가 딱 대고 있으면 이렇게 이미지가 바뀝니다. 대고 있으면 바뀌어야 선택하고 만약에 그냥 여기다가 하면은 배경으로 이렇게 채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바라는 게 아니니까 자, 다음 거 해볼게요. 3페이지를 가보는데 존 F 케네디니까 여기를 선택하고 존 F 케네디 선택해서 쭉 대고 있으면 이 부분으로 바뀌죠. 네 번째도 가서 선택하고 윈스턴 처칠을 딱 대고 있으면 되는데 이거 좀 아래쪽이 있잖아요. 이럴 때 이제 클리핑을 이용합니다. 더블 클릭해서 이 이미지 자체를 좀 더 크게 만들어서 이렇게 움직여 주시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리고 엔터 쳐주시면은 또 밖으로 나오고요. 마지막 여기도 선택해서 마더 테레사 사진으로 대고 있으면 됩니다. 더블 클릭해서 똑같이 조정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하시면 완료가 됐습니다. 자, 이제 최종적으로 미리 보기를 하고 내보내기를 해볼게요. 미리 보기는 위쪽에 있습니다. 총 13.1초짜리네요. 자, 눌러보시면 이런 식으로 영상이 보일 거다. 좀 빠르긴 하죠. 애니메이션은 직접 조정해보세요. 시간을. 자, 이런 식으로 되고 위쪽에 공유 버튼을 눌러보시면 자, 액세스 권한이 있는 사용자를 직접 추가할 수도 있고 아니면 협업, 이 파일 자체를 내가 좀 다른 사람들하고 편집해야 되겠다 하시면 선택해서 링크가 있는 모든 사용자로 권한을 부여하시면 되겠죠. 보기만 가능할지, 댓글도 가능할지, 편집도 가능할지 이것들을 정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링크를 복사해서 해당 사람한테 보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인스타그램을 눌러주시면 바로 인스타그램으로 연동이 돼서 올릴 수 있는 거죠. 아니면 직접 다운로드를 해서 이 파일 자체를 내가 직접 올리겠다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기본적으로는 mp4 동영상으로 되어 있을 건데요. 만약에 소리는 없이 좀 파일 자체를 작게 만들어서 그냥 아무 데서나 쓸 수 있게끔 만들겠다 하시면 GIF로 하셔도 됩니다. 너무 길지 않게 한 5초 정도 내외로 해서는 GIF 파일 해도 상관이 없어요. 소리는 없지만. 저는 동영상을 만든 거기 때문에 mp4 동영상으로 하겠습니다.
이걸 선택하시고 품질은 뭐 4K까지 되니까 이건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조절을 해서 원하는 페이지 직접 정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난 이 페이지는 뺄 거야 하시면 빼주셔도 되고요. 어쨌든 이렇게 정하시고 난 다음에 요 별도의 파일로 페이지 다운로드 하기는 전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했던 설정을 그대로 다음번에도 사용하려면 다운로드 설정 저장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다운로드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다운로드가 될 거예요. 이 영상이 완성되는 시간은 여러분들이 페이지 수라든지 아니면 들어가는 요소들 이런 거에 따라 결정이 되니까 한번 여러 번 만들어 보시면서 직접 경험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다운로드가 됐고 확인을 해 보시면은 잘 나오죠? 제가 이 영상에서 배경을 흰색으로 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직접 채워 가시라는 거죠. 폰트의 크기도 다르게 해보고요. 폰트를 다른 곳에도 배치해보고 그 다음에 이미지도 여러 장을 또 써보시기도 하고 아니면 대량 작업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대량의 데이터를 이렇게 스마트하게 작업하는 과정을 좀 알아봤습니다. 일단은 무료로 사용하시다가 필요하실 때 그때 또 유료 버전으로 바꿔서 사용하시면 되잖아요. 하루에 하나씩만 만들어봐도 이런 영상이라든지 카드 뉴스 여러 가지 콘텐츠들을 제작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많이 만들어 보세요.